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기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이야말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주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일은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자연을 느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루 잘 견디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출발하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터무니없는 논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유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사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술핵 배치나 사드 이외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야권 일각에서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불보다 발언을 일삼는 북한, 그리고 이제는 핵무기를 우리를 향해서 쓰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은 북한을 두고 대화를 주장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란 말인데요. 이 점 정치권은 좀 명심해야 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히 예견됐는데도 상관없다는 듯이 밀어붙였다. 서글픈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김영란법 관련 업종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부작용 없고 모든 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은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치 몸에 뿌리는 모기약이 몸에 좋을 리 없지만 모기에 물려서 나타날 수 있는 해악과 비교했을 때 몸에 뿌리는 모기약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치로 봐야 할 겁니다. 비선이 있으면 보여줘야 하지 않나. 제가 이 정부에 들어온 지 3년 7개월이 됐는데 비선 실세라는 실체를 본 일이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혹 제기 수준이라는 건데요. 물론 국회는 이런 종류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 제기의 대상자는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이승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이 나서서 이 재단은 정경영 차원의 논의에 의해서 설립된 것일 뿐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만일 그래도 남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는 발벗고 나서서 이런 종류의 의혹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우리 국민들 경계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이 한국전력이 직원 1인당 2천여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 한전은 물론 이제 올 여름 실적과는 무관한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이 국민들의 비판과 개편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 어제 한전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요, 한전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조만간 직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에 근접한 성과급이 지급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한전이 2011년 이후 5년 만에 A등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한전 임직원은 작년 B등급 받았을 때는 직원 1인당 748만 3천 원의 성과급을 받은 바 있는데 하필 이 폭염 전기료 누진 폭탄이 현실화하는 시기에 이 성과급이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현재 그래서 중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한전의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한전은 현재 정부 여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전기요금 개편 연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서 A등급을 받은 거는 맞겠죠. 네. 그런데 올해는 아마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썼으니까, 그죠? 참 이게. 자, 감사원이 어제 말이에요. 예. 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슨 감사 결과냐 하면 2015년 1월 1일 날 단행된 담배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담배 회사의 배만 불린 꼴이 됐다. 이런 결과를 내놓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배업체들이 취한 재고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서 국고로 들어가야 할 7,900억 원의 재고 차익이 담배 제조나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 개별 회사를 보면요. 필립 모리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주장 인근에 임시로 일반 창고를 빌린 뒤
이 담배세 인상 이전에 담배를 빼돌려서 인상전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취했죠. 그리고 이후에 세금을 낸 뒤에 이 담배를 다시 제주장으로 들어왔고,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를 팔아서 80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담배를 반출한 적도 없는데 전산에는 5,568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완전히 허위 사실을 입력해서 또 86억 원을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BAT 코리아도 비슷합니다. 이게 지난 2014년 7월 자신들의 물류창고의 일부 구역을 계열사에 빌려줘서 거기서 반출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고요. 이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정책 미스로 담배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 7,938억 원을 거두지 못했다. 보니까 각각 KT 엔진이라든지 필모스 코리아, BAT 코리아라든지 각각 수천억 원의 재고 차익을 얻은 걸로 나타났는데, 감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재고 차익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2월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작 좀 이런 예측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거 도대체 그렇습니다. 언제 오를지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의 단기적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인상할 것을 명확하게 했죠. 왜냐하면 지금 FOMC가 11월 2일 날 하고 12월 14일 2번 남았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11월 2일은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는 어렵고 바로 12월 14일 날 바로 이렇게 올리게 될 것으로 예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얼마나 올리냐.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대략 0.6% 정도 이렇게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또 1.1% 정도 올릴 걸로 예상이 된다. 또 금리 인상 횟수도 한 2회 정도, 3회,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었는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딱 예견이 되니까 그나마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안정화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두산이 드디어 21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 우승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잠실 홈 경기에서 KT를 9대2로 이기고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90승 46패 1무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7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즌 최다승 우승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종전 기록은 2000년에 현대 유니콘스가 세웠던 91승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 선발 장원준 선수가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15승을 기록했는데, 두산이 KBO 리그에서 최초로 한 시즌 15승 투수 4명을 배출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예. 어제 이 두산의 우승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잠실구장에 19,000여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우승이 확정이 되는 순간 이 화려한 폭죽이 터지면서 우승 분위기를 돋궜고요. 이 선수들은 우승 기념 사인볼을 관중석에 던지면서 이 홈팬들하고 21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산의 전력이 정말 올해 압도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실제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산이 시즌 내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예. 투타에서 다른 팀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투수 개인 기록만 살펴보면 이 다승 부문에서 1위에서 공동 3위까지가 모두 다 두산 선수들이거든요. 예. 1위 니퍼트 선수가 21승, 2위 보우덴이 17승, 공동 3위
유희관, 장원준 선수가 15승인데 이 4명의 선발 투수들이 거둔 승수만 합해도 68승이나 됩니다. 또 이 타격에서도 이 팀 타율, 팀 안타, 득점, 타점, 장타율, 출루율에서 두산이 모두 1위를 휩쓸었고요. 예. 이 300타수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두산이 3할 때 타자가 7명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홈런 20개 이상 친 선수도 4명이기 때문에 투타에서 완벽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두산 하면은 흔히 그 화수분 야구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이번 시즌에도 새로운 스타 선수들 많이 배출했죠? 예, 이 시즌 개막 전에 이 두산의 가장 큰 이 고민거리가 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김현수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재환 또 이 박건우 선수가 예상외로 잘해주면서 오히려 이 팀 타선이 더 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예. 이 김재환 선수 타율 3할 3푼 7리에 홈런 36개, 119 타점을 기록했고요. 이 김태형 감독이 딱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단연 김재환 선수다.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오재일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오재일 선수 올 시즌에 주전자를 꿰차면서 홈런 26개 기록했고요. 이 두산의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어쨌든 두산. 야, 21년 만에 우승 정말 축하합니다. 예. 자, 농구 얘기도 해보죠. 프로농구 전창진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벗었는데 한국 농구연맹 KBL이 전창진 감독에 대한 자격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죠. 예. 예. 이 전창진 감독의 승부조작 사건은 이 뭐 스포츠나 농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전창진 감독의 명예회복 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 한국농구연맹 KBL의 김영규 총재가 이 다음 달 시즌 개막을 앞두고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창진 감독에 대한 자격 유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거거든요. 예. KBL이 이미 지난해 6월에 이 선수단하고 임원 등록 이 심사를 할 때 전창진 감독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승부 조작 혐의가 확인이 되면 영구 제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김영기 총재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단이라도 전창진 전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해서 승인 요청하면 다시 자격 유무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창진 감독은 이미 그 승부 조작 혐의 때문에 지난해 8월에 KGC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어느 팀도 다시 감독으로 영입해서 자격 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미 지난 12일에 이 검찰이 전창진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자, 프로배구 다시 시작하죠. 정규 시즌에 앞서서 컵 대회 어제 시작했죠. 예. 이 코보컵 대회가 어제 청주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이 삼성화재가 신협상무를 3대 0으로 이기고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삼성화재 어제 이 외국인 선수 타이스가 이 자국의 대표팀으로 차출됐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렀는데도 이 김영진, 류윤식, 정등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이 KB 손해보험도 지난 시즌 V리그 챔피언 OK저축은행을 누르고 첫 승을 올렸는데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 출신입니다. 2m 10cm 있는 우드리스 선수가 19득점 올리면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화장품과 아기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무려 12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 살을 빼듯이 화학물질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화학제품과 이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환경 소재는 더 가까이, 화학제품은 저 멀리, 화학물질 다이어트를 실천해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생산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금요일 출근길 마무리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죠. 8시 32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구간 정체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정릉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가 되고 있고 도심 쪽으로는 원룸교부터 성동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로 암사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발생하면서 천호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잠실 종합운동장 쪽으로 나가려는 차량들 정체가 특히 심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터 동작대교까지 출근 시간 내내 같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파업 상당한 규모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은행권 긴장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역시 은행 업무가 가장 많은 금요일. 그것도 오늘 월급날, 그러니까 보통 그 기업들에 있어서의 월급날이 25일인데 25일이 일요일이어서요. 오늘 또 월급 지급하는 회사도 많을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금융노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지, 그 총파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한국경제 정인설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파업 규모가 크죠? 네,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권의 총파업은 역대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잠시 9시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갖습니다. 2000년이나 2014년에 비해서 이번 파업 규모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그 규모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전체 노조원 10만 명 중에 9만 명 정도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요. 그래도 최소한 30% 정도는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금융노조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파업의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막겠다, 반대하겠다는 취지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과 연봉제라는 게 그러니까 성과가 많으면 돈 많이 주고, 그죠? 성과가 그렇습니다. 좀 떨어지면은 월급 조금 준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도 성과를 평가는 합니다. 한데 지금은 점포별로 보통 합니다. 나의 성과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지점이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에 따라서 내 성과급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는 이걸 개인별로 등급을 매기겠다라는 거죠. 개인 성과에 따라서 연봉, 은행원들의 연봉에 차등을 두겠다라는 건데 현재는 연공서열제라고 해서 내가 연차가 차면, 근무연수가 차면 당연히 그냥 내 최임금이 오릅니다. 연차가 차서 그 호봉제라고 하죠. 이걸 개인별 성과급제를 좀 더 비율을 높여서 줄을 세우겠다, 등급을 매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등급이 낮으면은 해고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조가 나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금융노조는 주장은 그런 겁니다. 연공서열제 같은 것보다는 이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면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성과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성과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그 고용 불안정성 그 관련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쉬운 해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은 어때요 지금? 성과급제도 많이 도입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행에 비해서 영국이나 미국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처럼 이런 은행 물론 그 커머셜 은행이기도 하지만 증권사나 은행과 거의 구분 없이 거의 은행을 다 하고 IB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성과급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곳은 영국이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거의 없고요. 뭐 직무별 기본급차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1.5배에서 9배까지 연봉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성과급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금융노조는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성공 모델로 지금 다들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미국의 웰스파고라는 은행이 있는데 이번 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과도한 성과급 경쟁으로 인해서 웰스파고에서 은행원들 간에 허위로 실적을 조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적발이 된 거죠. 금융노조는 이런 성과 연봉제가 우리도 도입을 하면 만약에 웰스파고와 같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렇게 큰 규모의 파업을 한다면 은행 업무 어떻게 보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장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내지는 ATM으로 많은 은행 업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은행 창구를 찾아야 되는 일이 있죠. 뭐 가령 대출 연장을 하거나 방카슈랑스를 가입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금액을 이체할 때 일단 창구를 찾아야 되는데 창구에 은행원들이 얼마가 있을 거냐가 지금 오늘 관건입니다.
금융노조 입장에서는 뭐 절반 이상 파업에 참여할 거다. 그러면 약간의 지장이 있고 줄을 많이 서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30% 내지는 절반 이하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뭐 불편을 겪어서 마감 시간 지나서 뭐 대출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연체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적절하게 대응 내지는 보상을 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은행 뭐 1차 파업으로 끝날지는 모르죠 아직.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노조원들을 파업에 참여할지가 되게 상당히 변수인데요. 절반 가까이, 내지 30% 이상 넘었다라고 하면 2차, 3차 파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요. 만약에 예전처럼 뭐 10% 정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2차, 3차 파업으로 가기에는 금융노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제가 제일 반가워하는 분, 우리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의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뭐, 시골 갈 일이 없고요. 예. 예. 고향이 서울이라서. 예. 예. 별로 이렇게, 차 막히고 이런 고통 없이. 예. 예. 그 영화나 보고. 영화는 이제 제가 영화 보는 게 직업이니까. 네. 쉴 때는 영화를 안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쉴 땐 드라마 보세요? 아니요. 책을 읽거나. 예. 뭐 그냥 멍 때리기 한다 그러죠. 아, 멍 때리기? 예, 예. 그 대회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있었는데 한번 나와보시죠. 네. 네. 자, 추석 연휴. 이게 극장과 굉장히 붐볐을 것 같아요. 네. 예. 한국 영화가 두 편이 맞대결이라고 그럴 수 있나요? 차이가 너무 큰데, 밀정하고 네. 고산자는. 그죠? 밀정하고 고산자가 일단은 맞대결 형식을 가졌죠. 추석 연휴 때 두 편이 같이 붙었으니까.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밀정이 연휴 기간 닷새 동안 330만 명을 동원해서 누적 관객 수가 600만 명 돌파했고요. 예. 고산자 대동여지도 강우석 감독의 영화죠. 85만 명. 너무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흥행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강우석 감독 하면은 예전에 실미도라든가 예. 공공의 적. 상당히 국가주의적 성향. 예. 좀 그런 걸 많이 그렇게 풍겼죠. 한반도란 영화가 특히나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90년대만 해도 특합스 시리즈로 예. 항상 최고의 흥행술사라고 하는 예. 그 별명이 따라붙었던 감독인데 고산자 대동여지도가 완전히 이가 흔히 완망했다 그러죠. 아, 네. 완전히 망했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우석 감독의 흥행술사로서의 그 위상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걸 재확인하게 된 셈이 됐고요. 일단 산업적으로는 이 두 영화의 그 흥행 성표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게 일단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밀정이라는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 영화긴 하지만 투자 배급사가 워너브라더스입니다. 미국의 워너브라더스. 예. 그 워너브라더스가 투자하고 배급을 맡은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폭스 20세기 폭스가 했잖아요. 20세기 폭스가 투자 배급한 곡성도 잘 됐죠. 그런데 밀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특히 할리우드의 투자 배급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선전을 펼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CJ 영화거든요. CJ는 한국 메이저 배급사 중에 거의 1위를,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배급사인데 상당히 그 국내 메이저 배급사들에게는 타격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근데요, 예. 저는 곡성 보러 들어갔을 때 제가 이 상영관을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폭스사의 이 음악이 쫙 나오면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곡성 보러 왔는데 이거 외국 영화 하는 모양이네. 이랬는데. 네네.
실제로 이 외국의 이런 제작사 배급사들이 우리나라 영화 참여하는 게 곡성 이전에도 좀 많았나요? 간혹가다 폭스가 예. 참여를 했습니다. 뭐 몇 편의 영화에 투자 배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곡성이 처음이 아니라는 곡성이 처음이 아니죠. 아마 5번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임상수 감독의 영화도 투자를 했고요. 임상수 감독의 영화. 임상수 감독의 그분은 주로 예술 영화를 찍으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수 감독? 네. 근데 그래도 투자를 했고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서 잘 메이저 배급사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흥행 실적이 좀 적거나 아니면 예술 영화 쪽으로 곡성도 나홍진 감독의 영화. 그렇죠. 이전에 황해라는 영화로 맞습니다. 폭삭. 황해 재밌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 기피하게 돼요. 투자 배급사들이 저 감독은 흥행 타율이 낮다. 기피하게 되는데 그런 감독들을 또 사실 김지훈 감독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후에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로 또 폭삭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독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작 사이드에서는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자본이 들어오는 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렇겠네요.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적지 않게 개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연인과 독재자. 이게 이제 영화 감독 신상옥 그리고 영화배우 최은희 씨 부부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죠. 맞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씨 납치 사건은 지금의 한 20, 30대들은 잘 모를걸요? 아니 신상옥 감독 자체를 모릅니다. 돌아가셨죠. 신상옥 감독 하면은 60년대 한국 영화계의 제1인자였다라고. 그렇죠. 신필름이라고 하는 영화사를 만들어서 상당히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그런 감독입니다. 신상옥 감독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했던 감독이고 그리고 최은희 씨는 또 당대 여배우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또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씨 부부가 이제 북한에 납치되죠. 70년대. 북한에 납치돼서 이제 8년 동안 북한에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요. 영국 영화예요. 영국의 로스 아담과 로버트 캐넌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스트가 공동 연출한 작품인데요. 연인과 독재자. 고 신상옥 감독이 남긴 육성 녹음이 있습니다. 그 육성 녹음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최은희 씨의 인터뷰. 지금 살아 계시니까요. 최은희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재구성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상옥 감독 부부가요. 김정일을 면담할 때 녹음을 했어요. 맞습니다. 몰래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왜 이 두 부부를 북한으로 데려왔는지 그것도 강제로 끌고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일은 북한 영화가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심하다 이거죠. 우리 영화는 늘 거기서 거기다. 근데 또 당신들이 좀 와서 우리 북한 영화를 좀 많이 좀 발전시켜주고 해외 영화제에서 좀 북한도 영화를 잘 만든다라는 소리를 좀 듣게 좀 해달라. 북한 영화의 수준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려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김정일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보통 조선중앙TV 보면은 말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한두 마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녹음 테이프이 이제 이쪽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신상옥 감독 부부가 미국의 CIA나 이런 정보기관에서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자료가 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일의 목소리를.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연인과 독재자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지금 신상옥 최은희 납치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해서 이 영화를 그냥 무슨 반공 영화의 범주로 그렇게 여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남북 분단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예술가가 체제의 선전 도구로 1인 납치당했다가 다시 도망 나오고 다시 도망 나와서 영화죠 진짜. 또
한국에서 남한에서 또 마유미라는 영화를 또 찍으셨잖아요. 그 칼기 납치 사건. 예, 맞아요. 그 칼기 폭파 사건이죠.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체제의 선전도구로 예술가가 활용당하는 그런 좀 비운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신상옥 감독이 북한 가서 찍은 소금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북한에서는 그 손만 영화에서 손만 잡잖아요. 네.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래요. 와 뭐 이러고. 근데 그 소금은 북한에서 굉장히 파격을 아마 파격적인 영화였을 겁니다. 이제 그 영화 보면은 최은희 씨가 이렇게 그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 영화를 신상옥 감독이 가서 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 이 기존의 관념을 깼던 거는 사실이죠. 예. 네,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거긴 맨날 끝에 장군님하고 울어요. 예. 영화는. 그거를 뺀 거죠. 예. 근데 이제 김정일이 파격적으로 그걸 인정했어요. 글쎄요. 예. 아, 참. 자, 그리고 또 다른 다큐멘터리가 있다 그러는데 이건 미국 영화 모양이에요. 네, 울프팩 앞에 더가 붙네요. 더 울프팩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예. 그 미국 뉴욕에 사는 한 기이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왜 기이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아버지가 남미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미국인인데 아버지 이름이 이제 앙굴로예요. 성이 앙굴로. 그래서 앙굴로 패밀리인데 7남매를 키우는데 뉴욕의 빈민가의 주택,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 있죠? 예. 거기서 삽니다. 근데 이 뉴욕이라는 동네가 너무 위험하다. 또 미국 사회 자체도 위험하고 예. 앙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7남매를 낳아서 기르는데 한 번도 밖에 데리고 나가질 않아요. 이거 저 실화로 본 것 같은데. 네. 야외 토픽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데리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애들이 전부 집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TV로만 보고 또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온갖 영화를 다 섭렵하고 특히 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뭐 펄프 픽션이라든가 저수지의 개들 이런 작품이 아주 열광하고 그래서 이제 코스튬 플레이라고 그러죠. 일본어로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코스튬 플레이를 자기들끼리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가를 즐깁니다.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홈스쿨링 자격증을 어머니가 따서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키우게 되죠. 근데 이들이 이제 10대 청소년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좀 감수성이 예민해지면서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깥 세상을 보지 말라 그러는 걸까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거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걸음씩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온 가족이 전부 바깥나들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가족들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살아온 그런 가족들이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 미덕은 이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건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은 그 살게 된 배경에는 저는 이 아버지가 이민 계통, 라틴 아메리카 계통이라고 그러셨죠. 히스패닉. 그렇다면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이민족, 유색인종이 미국에서 얼만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저는 상징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는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집에만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욕구들을 이렇게 좀 자제하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식들의 존경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버지는 맨날 술에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거의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그 아버지가 좀 엉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맨날 그 집안에서만 아이들을 키우는 데 대해서 약간의 그 그 불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집 안에서만 사는데도 굉장히 그 애들이 창의력과 사회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더 울프팩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이 6 형제가 좋아하는 영화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스프레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수지의 개들에 흘렀던 조텍스의 아이가차 올라갔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최강희 평론가는 여기서 작별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인사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음악처럼 신나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